네, 미국 대선은요, 암호화폐와 아주 관련이 큰 이벤트죠. 자, 트럼프가 나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러니까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바이든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증권성을 문제 삼아 규제하려던 이더리움에 대해서 현물 ETF까지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한 걸로 지금 해석이 될 정도죠. 자, 민주당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가 오늘 1심 법원 배심원단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비트코인 암호화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짧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트럼프 유죄 판결, 자, 그리고 미국 대선, 비트코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걸로 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이 대선 구도에는 변한 게 없고 둘 다 코인 투자 유권자한테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코인 투자하면 나를 찍어라, 나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국가 부채 문제, 자 보시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근데 바이든도 최근에 입장을 180도 뒤집었죠. 보시면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정부가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는 방안, 이걸 추진해 온 게 바이든 민주당 정권인데, 코인 투자 유권자한테 팽당했다가는 이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최근에 입장을 확 바꿨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해줄 정도가 됐으니까요. 자, 코인 매체인 더 블록이 보도한 걸 보면 최근에 바이든 측에서 암호화폐 업계 쪽에 연락을 해와서 암호화폐 지원 방안을 문의하고 협의를 하면서 자, 우리도 코인 친화적이 되겠다, 이런 제스처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코인 투자 유권자 분위기가 안 좋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이 바이든 말을 잘 안 듣고 코인 친화 법안에 이 공화당 편을 들어서 통과시켜주고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좀 받은 걸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유죄 판결이 나왔고 최종 유죄 선고를 받고 감방에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트럼프 바이든 이 둘의 코인 관련 태도는 바뀔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최종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죄수가 되면 출마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는 거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 배심원단 판결이라는 거는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실제 판결은 재판장이 직접 내리게 되는데 대개는 배심원단의 판결과 똑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리죠. 하여튼 자, 이제 판사까지 유죄 선고를 해서 트럼프가 최종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출마 자격 유지되는 거냐? 유지됩니다. 태생이 미국 시민권자고 35세 이상이고 그리고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으면 누구든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다. 설령 감방에 있더라도 옥중 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잠시 전망을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 대선 지금 참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를 감방에 쳐넣겠다고 밝힐 정도로 트럼프를 싫어하는 민주당의 맨하탄 검찰청장이 트럼프를 기소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가 이 성인 영화 배우였던 여성과 관계가 있었는데 2016년 대선 때 그 여성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언론에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트럼프 측근이 10만 불이 넘는 돈을 주고 회유를 해서 입막음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계법 위반 등등의 34가지 법 위반이 있었다, 이렇게 기소를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주면서 언론에 얘기하지 말라고 계약을 한 거는 불법이 아닌데 그 돈 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이렇게 기소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요, 이 판사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인물이고 판사 딸은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670만 달러를 받고 컨설팅을 해준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판사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판사는 계속 재판을 맡았고 주류 언론은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의 내용 아주 복잡한데요. 판사는 12명 배심원단한테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를 상당히 급박하게 줬다고 하고요. 상당히 급박하게 배심원단 한테 그 판단
편결 근거가 되는 근거로 삼을 만한 그런 자료를 줬다고 하고, 복잡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조금 신기한 지침을 배심원단에 전달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배심원단은 3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판사가 최종 선고를 7월 11일에 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감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지 아니면 뭐 선거 때까지는 구속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자, 민주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 바이든, 공화당 후보는 바이든 정권이 구속한 트럼프, 이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유죄 판결 직후 분위기는요, 이게 뭐 심상치 않습니다. 일종의 뭐 역풍이 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인다는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구글에서 트럼프한테 기부하는 방법, 이게 트럼프 대통령 뭐 이걸 검색하는 사람, 또 트럼프한테 기부하는 방법, 이걸 검색하는 사람이 폭증을 했고요. 트럼프한테 돈을 기부하기 위해서 이 돈을 기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공화당의 정치자금 모금 웹사이트가 다운이 되기도 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방에 가도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그런 뭔가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대선은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 대 트럼프의 구도로 여전히 그렇게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미국 선거 참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